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여기는 독일 남서부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독일의 대표 철학자인 칸트, 괴테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인문학의 도시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인 괴테는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네카우 강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도시를 걸으며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면 주식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우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워킹메이트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돈이 될 만한 좋은 회사를 찾아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당장 답을 할 수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호구가 바로 당신일 확률이 아주 상당히 확정적으로 높은 겁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인 믿을 만한 사람이 주식을 추천해서 사는 경우를 얘기해보죠. 우선 믿지 못할 사람이 추천하는 주식은 당연히 안 사겠죠. 게다가 믿지 못할 사람이 당신에게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자체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돈 얘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관계는 형성된 사이일 테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 이름을 5초 안에 떠올려 보세요.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신이 지금 떠올린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과 믿을 만한 사람은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게 같은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랑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친해서 홀딱 벗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도 그 인간 자체를 봤을 땐 믿을 놈이 못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나랑 친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식을 1도 모르는 놈이라도 가장 소중하고 믿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속일 리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그 주식에 돈을 태우죠. 그리고 말아먹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런 짓거리들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한 것과 믿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죠.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언론사의 기사나 주식시장의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믿고 주식을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언론사의 수입 원천인 광고주가 추천 기업이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애널리스트의 분석 리포트 역시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결정적으로 아무도 단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목표 주가까지 내보내며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된 건지 혹은 저평가된 것인지 리포트를 써내고 있어요.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무책임한 것 같지만 이게 냉정한 사실이고 진리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시작입니다. 단기의 미래를 맞추려는 노력은 허상에 불과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로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데이터 앞에는 과거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인 거죠. 미래의 데이터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뿐이죠. 하지만 그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의 환경이라는 외부 변수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석에는 유용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바뀐 외부 환경 안에선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미래에는 같은 의미로 나타나지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촘촘하고 뾰족한 지표들을 가지고 와서 미래를 예측해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공식이 있다면 주식해서 돈 못 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술로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닙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야입니다. 올바른 방향의 투자 마인드 위에 2차적 사고를 결합해서 돈을 버는 분야입니다. 돈 벌기 위한 핵심 능력은 바로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를 비교해보죠. 1차적 사고는 눈에 보여지는 사실과 현상을 그대로 사고에 반영하는 겁니다. 1990년대 PC 붐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시죠? 부산까지 팔려간 백구가 진도까지 주인을 찾아오는 세진 컴퓨터랜드의 광고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평생 애프터 서비스라는 광고가 신문과 TV를 도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진 컴퓨터뿐만 아니라 삼보 컴퓨터, 현주 컴퓨터 같은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PC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집집마다 PC를 사게 될 거고 그럼 PC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겠네. PC 회사에 투자하자. 이게 바로 1차적 사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고에 반영하는 거죠. 논리적 규결에는 흠이 없습니다. 실제 시장도 그렇게 보였고 당장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럼 2차적 사고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실 위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까는 겁니다. 이렇게요. PC 시장에 오는구나. 근데 너도 나도 PC를 만든다고 하는 걸 보니 PC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네. 그럼 PC 제조사는 PC 시장의 파일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들끼리 경쟁하느라 박 터지겠네. 그들이 돈 벌긴 어렵겠어. 그럼 그들이 PC 시장의 파일을 늘리면서 경쟁하는 와중에 어디가 돈을 벌 수 있을까? PC가 많이 보급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CPU는 인텔과 AMD 두 군데서만 만들고 있으니 이 두 회사가 좋아지겠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다 엔비디아에서 만들잖아. 그럼 거기도 투자해야겠다. 이게 바로 2차적 사고인 겁니다. 2차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 정보에 다른 정보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확장해내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단기간에 돈이 몰리고 빠지는 차트를 무기 삼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고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펀더멘탈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영역도 있지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영역은 바로 2차적 사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만이 미래를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식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미래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포지셔닝 되는지가 돈을 버는 핵심인 거고 그 결과는 2차적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1차적 사고는 누구나 정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는 여러 정보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확장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투자의 대가로 평가받는 워렌 버핏도 하루에 80%는 뭔가 읽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이 80%가 바로 2차적 사고를 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데 쓰여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 각각의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나만 더 해보죠. 요새 신문 기사를 보면 테슬라, 비아디, 베이징 자동차, BMW, 폭스바겐, 닛산, 현대자동차, 도요타, 기아자동차 이르기까지 다들 전기차 만든다고 난립니다. 이런 걸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오나 봅니다. 그럼 돈은 누가 벌까요? 그들끼리 박 터지는 싸움을 해서 시장의 파이를 최고 많이 가져가는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누군가에게 투자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 사고입니다. 그럼 2차적 사고로 생각을 더 확장시켜 보죠.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고 기존 내연차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네. 전기차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다 만들 수 있나 보네. 좀 알아보니 전기차 안의 부품은 다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의 PC처럼 조립만 하면 차가 완성되는 수준으로 변하게 되는구나. 그럼 자율주행차는 뭐지? 전기차는 하드웨어적인 껍데기라면 자율주행 기술은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구나. 근데 이건 아무나 만든다고 설치진 않네. 이건 뭔가 만들기 어려운 건가 봐.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몇 안 되니까 돈 100만 원씩만 넣어놓고 누가 달려가는지 좀 신경 써서 봐야겠어. 잘 가는 놈은 우리 편이니까 오르면 돈 더 넣고 안 가는 놈은 내 편은 아니니까 100만 원에서 끝이야. 그럼 반토막 나도 50만 원만 손해보는 거니 견딜 수 있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내가 차 안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난 뭘 할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겠지? 아니면 넷플릭스는 비싸니까 디즈니 플러스 보려나? 그냥 돈 안 드는 인터넷 서칭을 하거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런 행위들의 모든 공통점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며 데이터를 쓴다는 거네. 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로의 차 하나하나가 지금의 핸드폰처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겠네. 그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같은 컴퓨팅 자원이 이를 대응해줘야 하는 시대가 오겠고 그럼 클라우드 사업이 대박나겠네. 여기도 몇 안 되니까 100만 원씩 넣어놓고 한번 봐야겠어. 잘 가는 놈은 우리 편이니까 지켜보다가 오르면 돈 더 넣는 거고 안 가는 놈은 남의 편이니까 더는 돈 안 넣어야지. 그럼 클라우드 회사가 좋아지면 걔네들의 핵심 역량은 뭐가 될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떤 걸 어필해야 될까? 고객들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최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회사에게 일거리를 줄 거야. 그럼 보안 기술이 클라우드 회사에겐 핵심 역량이 될 수 있겠네?
보안업체가 어디 있나 찾아보자. 그리고 돈을 100만 원씩 넣어놓고 어디가 좋아지는지 보다가 확실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지. 자, 어떠세요? 이런 게 바로 2차적 사고를 통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연습들을 가상화폐나 요새 뜨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적용하고 연습해보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